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 일어났던 일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오늘 시카고 컵스와의 시범 경기에 선발 등판했는데요. 네. 3이닝을 안타 3개를 맞고 1실점으로 막았고요. 네. 삼진 4개를 잡으면서 좋은 투구를 보였습니다. 예. 보통 시속이 한 140km 정도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감입니까? 이 배트박스에 서 있을 때는? 네, 실제로 프로야구 선수들은 140km에서 150km 정도를 던지는데요. 예. 저도 일반 야구 게임장에 가서 이렇게 쳐본 적이 있는데, 예. 일반인들은 100km만 넘어도 치기가 또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예. 또 류현진 선수가 부상 복귀 후에 140km 중반대부터 네. 150km까지 지금 현재 구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 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상이라는 게 어깨 부분입니까? 네, 류현진 선수가 2015년에 왼쪽 어깨 수술을 받았고요. 예. 지난해 단 한 경기밖에 뛰지 못했는데요. 그렇군요. 또 류현진 선수가 올해 시범 경기 2경기 연속해서 네. 좋은 투구를 펼치면서 예. 또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처음에 간 팀이 LA 다저스가 아니죠? 류현진 선수가 국내 한화에서 뛰다가 예. 2013년에 LA 다저스에 입단했고요. 예. 2년 2년 동안은 18승을 거뒀었습니다. 그렇군요. LA 다저스로 바로 갔군요. 네. 올해 선발 투수로 나설까요? 나설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 그죠? 네, 현재 류현진 선수가 팀 동료 4명과 네. 4선발, 5선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고요. 네. 남은 두세 차례 시범 경기 등판에서 또 좋은 투구를 펼친다면 5선발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LA 다저스에서 최고는 커쇼겠죠, 아마. 네, 맞습니다. 지구상의 최고의 투수라고 불리는 예. 커쇼 선수가 1선발이고요. 예. 현재 또 2선발에는 리치일 선수, 3선발에는 또 마에다 켄타 선수가 있어서 예. 또 남은 4선발, 5선발 자리를 두고 또 류현진 선수가 또 비집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프로 스포츠에서는 이 선발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특히 프로야구에서는 또 선발 투수가 또 경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류현진 선수도 또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류현진 선수라든지 이렇게 뭐죠? 갑자기 이름이 강정호 선수. 예, 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에서 있을 때 보면 통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더라고요, 보면. 네, 그죠? 지금 미국에 진출한 선수들이 또 통역을 두고 있는 선수도 있고요. 예. 또 반면에 지금 황재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메이저리그 진입을 노리고 있는데 또 네. 한국에 있을 때부터 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용병들이랑 또 얘기를 하면서 예. 이렇게 공부해서 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예, 이 여자 프로 골퍼들은 보면은 한 3, 4년 하고 나면은 영어로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하고 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경기도 관정하는 것 같은데 스포츠 쪽에 지금 남북 관계에 해빙 무드가 있다는 소식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다음 달 2일부터 네. 강릉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에 출전하는데요. 또 우리나라와 함께 사부 리그에 속한 북한이 30명의 참가 엔트리를 제출하면서 참가 의사를 표명했고요. 예. 통일부는 순수한 국제 스포츠 행사인 만큼 예. 북한 선수들의 입국을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잘하면은 이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또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북 교류가 단절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또 스포츠가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고 네. 또 한편으로 또 이런 걸 바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세계 선수권 4부 리그 격이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최고 잘하는 디비전 1에 속하지는 못하고 그 다음 단계 마이너 리그 정도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아이스하키 리그는 6부에서 7부 리그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예. 사실 캐나다나 미국 같은 1부 리그에 속한 팀들은 굉장히 잘하고요. 예. 2부, 3부가 있고 우리나라와 북한은 현재 4부 리그에 속해 있습니다. 네. 저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중국을 이겼죠. 네, 저희가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을 18년 만에 적으로 꺾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선수 구성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이 직업군이 다양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비인기 스포츠라서 예. 현재 그 아이스하키를 하는 여자 선수들이 많지가 않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또 의대생도 있고 또 예. 피아노를 전공하는 그러니까요. 선수도 있고 예. 또 중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의 목표는 자신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예. 이 풀이 좀 넓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장비나 여러 가지 설비, 그러니까 아이스링크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라서 그런 겁니까? 정말 이게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 어떻게 보면 아이스하키가 사실 예전에는 또 도련님들이 하는 스포츠로 부잣집 그 도련님들이 하는 스포츠로 알려질 만큼 또 사실 돈이 조금 많이 드는 종목인데요. 네.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스하키가 큰 인기가 없어서 예. 지금 또 인구가 좀 적은데 또 내년에 평창올림픽만큼 또 여기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여주면 네. 또 이런 그 선수층도 좀 넓혀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자 하키팀은 북한에서 남쪽으로 올 것 같고 이번에 여자 축구팀은 또 북한으로 갈 것 같죠? 네,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이 다음 달 그 5일부터 북한 네. 평양에서 열리는 그 아시안컵 예선에 출전하고요. 네. 그 4월 7일에는 김일성 경기장에서 북한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예. 이 어떻습니까? 상대 전력은 아무래도 북한이 조금 우세지 않습니까? 네, 그 상대 전적은 그 우리나라가 1승 2무 14패로 열세인데요. 예, 14패요. 네. 1승 2무 14패로 또 열세인데 예. 최근 3경기에서는 우리나라가 또 아깝게 비기고 지고 이래서 예. 또 이번에는 또 정말로 한번 이겨보자 또 이렇게 그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예. 그 보통 이렇게 탁구에서 본 이에리사 선수하고 북한의 그 제가 이름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관계를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장면이 많이 있었는데 과거에 7, 80년대 초반에 지금 네, 남북 네. 선수들의 관계는 스포츠 현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드럽죠. 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올림픽 경기 때 보면 말도 하고 서로 그렇게 정을 나눴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네, 맞습니다. 특히 여자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예. 그라운드에서는 치열하게 다투는데요. 예. 또 경기 후에는 그 함께 셀카를 찍을 정도로 또 굉장히 친하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 여자 선수랑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 예. 북한전에 나설 때마다 또 북한 선수들이 만약에 지면 예. 정말 탄광에 끌려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복잡한 신경도 든다고 합니다. 예, 제가 참 지금 웃을 그 행편은 아닌데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헛웃음이 나오네요. 그 리우 올림픽에서 왜 여자 기계체조 17살 그 선수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 17살 이은지 선수가 또 북한 홍은정 선수에게 다가가서 네. 휴대전화 셀카를 찍었고요. 예. 또 외신 사진 기자가 이 모습을 담아서 보도를 했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려. 네. 그래서 그 AP 통신 같은 경우에도 그 남북이 그 핵 문제로 경기를 치지 않으면서도 예. 스포츠로는 소통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남북 축구는 10일 한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언제 경기를 치른다 하셨죠? 네, 4월 7일 다음 4월 7일. 예. 그때 치릅니다. 그 아이스하키 경기는 5일부터 4월 예, 4월 예. 11일까지 이 서로 같은 달 4월 달이 상당히 좀 푸근한 잔인한 4월이 아니라 푸근한 4월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곽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곽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지금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표지판. 네,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시간이고요.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죠. 이규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무래도
극우 정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실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움직임을 좀 살펴보고요. 예. 우리 선거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독일 쪽도 그렇고 뭐 나치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요즘에 나치를 지지하는 후보가 예. 굉장히 네덜란드에서 인기도 많았고요. 예. 굉장히 그 네덜란드 이번에 그 총선에서 예. 1등을 할 뻔한 그 당이요. 극우 성향의 자유당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150석 중에 20석을 얻어서 이번에 제2당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에서는 1당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예. 유럽 전역에서 충격이 빠졌거든요. 예. 히틀러의 그 완전고용 정책에서 배울 점이 있다라는 등의 굉장히 나치즘을 염상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거기서 또 하나 배운 교훈은 여론조사는 믿을 게 없다. 그것도 말이 되네요. 예. 이번에 그 15일 총선이었는데요. 예. 자유민주당이 1당인데 네. 이번에 41석에서 33석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승리는 했으나 예. 이 온건한 보수인 자유민주당 극우 성향 자유당에게서 이렇게 1당을 뺏기지는 않았지만 네. 사실상 이번에 약진한 자유당의 승리로 평가가 되는데요. 네. 자유당의 공약이 세 가지 큰 반대가 있습니다. 네. 반유럽연합, 반이슬람, 반이민. 네, 이게 사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지 몰랐는데 예. 불안 심리가 커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견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네.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예. 그래도 우리가 저런 당을 뽑아서는 안 되겠지라는 견제 심리가 좀 작용한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예. 요즘에 유럽에서는 지금 다 일면이 모두 다 네덜란드 총선을 예. 다루고 있더라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도 그렇더라고요. 네, 포퓰리즘 정당을 드디어 저지했다라면서 유럽에서 일제히 환영하고 있는데 예. 그러나 불안감은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에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죄송한데 네덜란드의 총 의석수가 몇 명이죠? 150석입니다. 150석이요. 네덜란드는 이렇게 연정 체제가 되어 있군요. 네, 이미 네덜란드는 한 당이 집권을 못하고요. 20개 정당이 분산이 돼 있어서 예. 최대 8정당 이상이 모여야지만 거의 그렇군요. 국정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이 자유당의 구호 말씀해 주신 반유럽연합, 반이슬람, 반이민 이거는 트럼프하고 비슷한데요. 네, 트럼프 굉장히 대통령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네. 트럼피즘이 유럽에 와서 트럼프를 보고 오히려 트럼프 막상 뽑아놨더니 예. 저렇게 말썽쟁이가 되지 않느냐라는 견제 심리가 오히려 작용해서 네. 유럽에서는 그런 막연한 기대보다는 정작 트럼프를 봐라라고 해서 일종의 경고의 목소리로 그 사례로 트럼프를 좀 활용했다 이런 모습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이야기,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다음에 뭐 국가 이기주의, 반이민주의 이런 게 지금 유럽과 미국에는 대서양 간에는 트렌드 같아요, 그죠? 네, 이런 네. 대세 흐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불안한 징후가 4월 또 프랑스 대선에서도 지금 그렇습니까? 벌써 1차 투표에서 이제 예. 시작이 4월에 되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1위가 극우로 분류되는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입니다. 예. 그런데 르펜 후보가 주장하는 게 EU 탈퇴 그리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반이민 이렇게 사실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죠. 그래서 이걸 신고립주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르펜 후보 관련돼서 처음에 트럼프 후보가 약진하기 시작하니까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이라든가 여러 스캔들이 나왔잖아요. 네, 예. 비슷하게 르펜 후보와 관련해서도 비리, 의혹, 각종 구설수, 악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악재 기사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런 기사로 과연 저지가 될 것이냐라는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실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 결과가 나왔던 선거를 가지고 다시 리뷰해 볼 만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예. 유럽 내에서 이런 극우가 약진한 흐름에 최초로 인정되고 발견된 시점 2016년 4월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를 1년 전이네요. 네,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예. 그때가 사실 이탈리아에서요 개헌 투표가 있었는데 네. 이 개헌 투표가 부결된 게 더 크게 좀 부각이 되는 바람에 예. 같은 날 있었던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좀 참고할 점이 있는 게요. 예. 이게 과반수 확대까지 재투표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1라운드에서 예상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극우 정당의 후보가 1등을 했습니다. 예. 이 35%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게 예. 노르베르트 호퍼라는 후보인데요. 예. 당시에 1등부터 3등까지가 결선에 진출을 하고 예. 그 이하로는 떨어지는데요. 예. 2등은 판데어 벨렌 현재 대통령 당선된 후보고요. 3위까지가 다 무소속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대연정 집권 당이었던
정당 후보들이요. 4위 밖으로 다 떨어지는 바람에 1차 투표에서 이미 이변이 벌어진 상태에서 예. 그나마 1위 구구 후보를 막기 위해서 2위를 집중을 하면서 그나마 맨 끝에 근소한 차이로 그 구구정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게 되는 결과였거든요. 예. 그런데 1차 투표 결과만 보면 모두가 충격에 빠질 만한 내용이었죠. 이제 국민들이 결국은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어서 1차 투표 때는 구구정당에다 표를 확 물어줘서 나머지 집권당이라든지 무소속당에게는 경계심을 잃게 하고 네. 그다음에 2차 투표, 3차 투표 가면서는 이제 합리적으로 네, 점차 묻히면서요. 네. 야, 참 민심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나 참 무서운 거군요. 네, 사실 1차 투표에서는 사실 기존의 집권 정당이 우세하거나 최소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예상이 네. 됐었는데요. 예. 이 뒤집어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란을 겪었는데 예. 그때 분석했던 여러 데이터들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니까요. 예. 그 원래 온건 보수가 유럽에서는 오래 집권하고 있었는데 네. 이 온건 보수 혹은 온건 진보 정당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니까 예. 그 안정성이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안정성이 가장 장점이었는데 네. 지금은 더 이상 그걸 안정성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멈춰진 상태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강렬한 변화에 대한 욕구가 생겼고 예. 그 변화 욕구가 1차 투표에서 구구 성향의 후보를 1등으로 만드는 이변을 일으켰는데 예. 그래도 견제 심리가 작용하면서 그나마도 견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1차 투표에서 구구정당을 뽑아놓고 난 다음에 국민들도 깜짝 놀랐다는 것은 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규천 기자도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술 한 잔 이렇게 기울다 보면 옆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야, 그래도 누구누구 때가 좋았어. 우리나라 네. 대통령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섬찟섬찟한 말이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방금 읽어주신 이 컨텐츠 내용을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유럽도 지금은 안정 뭐 이런 스테빌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휘어잡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EU 내에서 이렇게 여러 투표에서 이변이 나타나니까요. 예. 학계에서 심층 연구를 했는데 예.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논문들에서 연구가 있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교수들은 연구 안 하고 지금 줄 서고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참나.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예. 유럽의 젊은 층에 대해서 투표 성향을 굉장히 생생하게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 특히 젊으면서 구구정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예. 왜 그들을 지지하는지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물어봤더니 예. 변화를 바라는데 예. 이 친구들이 요구하는 변화에 대해서 쭉 설치를 해봤더니 예. 중구난방이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모른다.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 예. 이런 뭔가 혹하는 말에 그냥 넘어가기 쉽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유권자 상태가 변화를 바라나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라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리를 좀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특히 EU가 예. EU 자체의 목적이 그 EU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변화 욕구의 가장 반대점에서는 있는 게 지금의 EU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EU는 동대문처럼 저 EU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미국에서는 한때 땡스 오바마라는 그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예, 예. 오바마 고맙습니다. 예. 이 반어법인데요. 예. 한마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다. 예, 예. 이 말처럼 예. EU가 하나의 동네북 혹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욕하는 대상이 EU가 된 거랍니다. 그래서 네. 반 EU 구호에 그만큼 호응을 많이 했다라는 예.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EU를 놓고 보면 이탈리아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 픽스, 포르투갈, 그리스 해결되지 못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네덜란드 총선에서도 그랬고 예. 이번에 독일에서도 예. 그 메르켈 총리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EU 쪽에 네. 있던 네, EU 이제 사연임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 갑자기 예. 야당 후보가 그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역전까지 됐거든요. 마르틴 슐츠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그 구구 성향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 후보는요. 오히려 좌파 쪽에 가까운데 예. 이런 변화 욕구가 그럼 구구 정당 후보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현재 상태가 무조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예. 어떤 면에선 지금 에르켈 총리가 추구하고 있는 좀 안정적인 모습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에 좀 이 사람은 우파가 아니라 좌파에 가깝지만 뭔가 좀 변화할 만한 후보로 보이니까 이렇게 옮겨다니는
하는 그러다 보니 그만큼 이건 좌우의 논리나 혹은 극우를 좋아한다기보단 예. 기존의 그 정당이나 아니면 기존 체제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변화의 징후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막연하게 변화해 줄 사람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해석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의 책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읽어대니까 죄송합니다. 읽어대니까 이 트럼프는 다른 이야기를 던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라고 생각했던 유권자들의 생각이 있었고 지금 유럽도 그런 쪽이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는 변화에 대한 제대로 된 유권자들의 이해가 없으면 이거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예.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포퓰리즘에 현혹이 되는가 하니까 정의는 좋은데 그러니까 오바마 같이 멋있는 사람 좋은데 네. 그 비용을 혹은 그 피해를 왜 내가 입어야 하느냐라는 그렇죠. 건데요. 특히나 여기에 가장 혹해하는 포퓰리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뚜렷한 특징이 저학력, 저소득층이고요. 예. 남성이면서 저학력인 사람 그리고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여기에 많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상황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 주변 상황은 안 좋은데 예. 나는 안 좋은데 라는 예. 데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 뭔가 이런 만족스럽지 않은 데서 특히나 나의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는 데서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선 50일 남겨두고 있는데 네. 타산지적 삼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극우 목소리가 커진 만큼 반작용으로 포퓰리즘 우려한 유권자들의 반대 투표가 증가하면서 네. 투표율은 상승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포퓰리즘 구호 중에서 유권자들 마음을 움직인 핵심 메시지가 반엘리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자들, 그들만의 리그 이런 그래서 그렇군요. 엘리트나 이런 분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로 훈계나 꾸중하기보다 그러니까. 그분들 주장이 틀렸더라도 예. 좀 들어주고 눈높이를 예.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주자들이 참고로 하셔야 될 부분은 자기들만의 언어, 자기들만의 화법으로 국민들에게 마치 일방적인 통행의 메시지를 던지지를 말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모습 그게 네,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참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하다, 변화를 필요로 한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인 이규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유 고르는데 왜 고민하실까? 여기 체세포스 1등급 요것만 딱 보면 되는데 건강한 젖소에서만 체세포스 1등급 우유가 나오니까 이제 체세포스를 꼭 확인하세요. 좋은 우유를 위한 당신의 선택 나 100% 하루 생기 충전이 한 병에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라라민 씨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하루 생기 영양이 한 병에 다 들었다. 오라민 씨. 이 생기 봐라.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짠! 최정희가 준비한 롯데하이마트 글로벌 PC대전 혜택까지 꽉 찼으니까 안 가고 못 빼기겠죠. 하이마트로 가요.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3월의 제이준 통신.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제 미모의 비결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꼭 제이준 마스크팩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제이준 해보세요. 금방 달라져요. 우리 모두 핵미모가 됩시다. 화이팅!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코막힘엔 오트리빈. 답답한 코막힘. 코감기,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답답할 때는 오트리빈을 뿌려보세요. 2분 안에 작용하여 답답한 코막힘을 뚫어줍니다. 코막힘엔 전세계 판매 1위 오트리빈. 니콜라솔 2016년 발표 기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단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경북 구미, 김포 한강, 송도 국제도시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청취자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곽승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예스 앱 그다음에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희, 김은진, 기술감독 황보와 김승희, 진행의 저 곽수정이었습니다. 아주 따뜻한 금요일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겠습니다.